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10회차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네, 10회차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9회차에서도 엄청 칭찬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회차까지 클리어하셨다면 전체 트레이닝의 이제 3분의 2를 클리어 하신 겁니다. 66%를 넘기셨는데요. 제가 수많은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지켜봤지만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전체 도전자의 20%가 안 됩니다. 10%가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달리기 도전을 시도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한 상위 15%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달리기 시간이 6분 2번에 7분 2번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1분씩 계속 똑같이 구간별로 똑같이 늘어났다가 이번에는 뒤에 2개의 달리기만 1분씩 늘어났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약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10회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5분 이상을 4번 달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완충장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다는 표현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2회차에서 한번 큰 고비를 또 맞이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 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간을 제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9회차 때도 아니면 그 전부터도 사실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10회차든 9회차든 어디든지 간에요. 해보고 이 트레이닝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백을 하세요.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전으로. 지금 10회차인데 너무 힘들다. 그럼 9회차에서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예 8회차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특정 구간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과거로 돌아가셔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이걸 내가 역행하거나 반복한다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트레이닝은 항상 굉장히 베스트한 상태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힘드네, 이 구간은 좀 반복해야겠네 라고 만약에 결정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현재 훈련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훈련에 있어서 트레이닝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실제 제가 트레이닝을 이렇게 좀 시켜보다 보면요.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트레이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분들은 내가 몸 상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질 않아요. 스스로를 파악하지 않고요. 그냥 계획표에 짜져 있는 대로만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나가죠. 하지만 뒤에 가서 분명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달리기 트레이닝을 막판에 정말 한 2회차 정도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아예 도전을 못하시게 되는 몇 달 동안 아니면 다시는 나 달리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걸 심각하게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나는 이런 상태고 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유연하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죠. 유연하게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10회차까지 딱 10번 만에 오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20번 만에 오셨어도 되고 30번, 40번 만에 오셨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트레이닝을 유연하게 조정한 정말 앞으로 달리기를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금 뭐 구간별 전략에 대해서도 저번 9회차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드렸는데요. 달리기란 운동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환경을 파악하고 나의 목표를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의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적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30분 달리기란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번에 이렇게 달리기를 했더니 몸 상태가 어떤데 이런 트레이닝은 약간 나한테는 쉽네 무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달리기에 대한 전략 짜는 훈련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장거리 하프 코스 이상의 굉장히 하드한 장거리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략적 사고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무사히 완주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구간별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9회차도 얘기 드렸지만 10회차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 4개의 구간, 총 4번의 달리기가 있었죠. 4개의 구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정말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이 전략을 잘 짜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만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 도전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예 뭐 첫 번째 구간부터 첫 번째 달리기부터 이게 뭔가 탁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누적되다가 뭐 세 번째 네 번째 달리기 할 때 심하면 부상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정말 미묘한 그 차이가 그게 속도든 전략이든 뭐든지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부릅니다. 작은 숫자지만요. 장거리를 달리고 장시간을 달린 동안 이 작은 숫자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100m를 달리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어떤 생각의 차이나 변화, 전략의 변화가 실제 그 기록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장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을 달리는 그런 그 달리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몇 초가 누적이 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 이런 것들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정신력과 정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겉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요. 그냥 마냥 힘들어 보이는 운동 그냥 똑같이 막 계속 뛰어다니니까 마냥 힘들어 보이는 운동이고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되는 운동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저희가 마음을 비우고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트레이닝을 한다 아니면 마라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특정 목표점을 두고 달리기를 한다 그럴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 러너의 머릿속은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그런 처절한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남은 거리와 현재 상황, 자신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진짜 1분에 수십 번씩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 한 발짝 한 발짝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페이스와 보폭, 자세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구간별 남아있는 거리에 따른 구간을 스스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속해서 달리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물을 언제 마실 것인가 타이밍 그 다음에 젤 같은 거 들고 간단 말이에요. 파워젤 같은 거 이런 파워젤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양만큼 내가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달리기는 결과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사고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운동이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냥 달리기는 전략적 사고라는 표현하기 조금 힘들지만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장거리 달리기는 동시에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기도 해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은 달리는 동안 여러분 몸 속에 하나의 그 소우주가 있어요. 소우주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거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이러면서 끝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 이런 장거리 달리기고 그게 장거리 달리기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번 11회차 달리기를 하실 때도 그때도 이제 구간별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요. 트레이닝을 좀 공략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려보시기 바라고 11회차는 달리기가 4번인데요. 12회차는 달리기가 이제 3번으로 바뀌고요. 13회차 달리기 2번, 그리고 14회차 달리기 2번, 15회차 달리기 1번입니다. 달리기 횟수가 이제는 변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영상이나 팟캐스트 이런 거 들으실 텐데요. 거기 있는 달리기와 걷기 그 횟수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예를 들어서 6분, 6분, 7분, 7분, 10회차가 그랬죠. 이러니까 첫 번째 달리기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이런 것들도 뭐 스트레칭을 할 것인지 걸으면서 호흡 위주의 어떤 휴식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짜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달리기가 그냥 마냥 생각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사고력을 필요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10회차에서는 제가 주로 정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 달리기 트레이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뽑으라 그러면 자세도 아니고요. 뭐 복장도 아니고요. 음식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정신, 마인드 부분입니다. 이 정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평생 남아있는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가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러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힘든 좀 뭔가 불행한 그런 러너가 될 것이냐가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기록 같은 거는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고요. 이 정신, 마인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보충 수업 때 이제부터 얘기 드리는 이 내용들은 정말 제가 민티러는 철학들을 담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좀 들어주시고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민티런을 통해서 얘기했던 수많은 철학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정리해서 오늘 한 번에 다 쭉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항상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달리기라는 운동은 정말 특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가 똑같아요. 정말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이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그만할까? 여기서 그만둬도 아무도 모를 텐데? 온갖 그 포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유혹이란 유혹은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 죄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포기하고 싶다. 그냥 포기란 단어보다는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없이 몰아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달리기를 한번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마치 파도하고 비슷합니다. 이 명상에서 파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자주 쓰인 개념인데요. 파도랑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그래서 뭐냐? 결코 멈추지 않아요. 끝없이 파도가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생각이 몰아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명상에서는 파도에 비교하냐면요. 파도는 절대 멈추지가 않지만 한 가지 특성이 있죠. 계속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잠시 뒷걸음질 치고 또 잠시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한 번은 밀물로 이렇게 제 마음을 막 때리고요. 또 한 번은 썰물이 되어서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만할까? 한번 밀물이 들어오고
아니야, 그래도 해보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썰물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끝없이 달리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달리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분히 하나하나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하나하나 이겨내면 돼요. 어차피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 달리기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냥 매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30분 달리기를 하는 트레이닝 마지막 있죠. 마지막 15회차가 되시면 정말로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시게 되거든요. 이 30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수백 번, 아니죠. 사실 수백 번 아니에요. 수천 번 이상의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밀물을 계속해서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인데 그 찰나의 순간을 견디고 나면 다시 마음은 썰물이 되어서 사라질 겁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밀물만 보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만 보시고 달리기를 정말 포기하시게 된다면 썰물이 되었을 때 모래바닥에 반짝이고 있는 보석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과의 싸움, 달리기를 통한 정신의 수련은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 똑같아요.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성적이 오를까?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머릿속을 때리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매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고 마치 여러분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듯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정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상에 좀 일찍 도착하고요, 어떤 분은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속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던 느리던 결국에는 도달해요, 정상에. 어떤 사람이 도달하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착을 해서 정상에서 두 팔을 번쩍 들게 됩니다. 멋있는 사진도 찍고요, 인스타에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속도가 빨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달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마주하는 어떤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이겨내는 사람과 그냥 중간에 탁 하고 놓아버리는 포기하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달리기를 끝까지 달린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둘 다 달리기를 멈춘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린 사람도 결국 달리기를 멈춥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달리기를 멈추고요. 끝은 똑같습니다. 달리기는 끝나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달리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멈춤이 기분 좋은 멈춤이 될지 후회가 가득한 멈춤이 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분 좋은 멈춤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쌓이게 되었을 때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 순간 포기하고 그 다음 도전에서 또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은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달리기의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거든요. 이거는 자존심이 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그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시간 동안에 끝없이 자기 자신과 수천 번, 수만 번을 싸워서 이겨냈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꾸준히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정말 이렇게 빵빵합니다. 난 앞으로 달리기가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던 뭔가 다른 걸 하던 사업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결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11회차 달리기를 하실 때도요. 중간에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실 겁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이거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한 번도 달리기를 하는데 힘들지 않고 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은 딱 2가지 케이스인데 정말 전 세계에 한두 명 있을 만한 타고난 천재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얘기 드렸죠. 파도를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도를 떠올리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밀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탁 치고 올라올 때 그때를 떠올리시고요. 하지만 이 밀물이 언젠가는 다음에는 또다시 썰물이 돼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다시 나를 치고 올 거라는 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들을 이겨내면은 결국에는 이 달리기의 끝은 기분 좋은 멈춤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주시고요. 남은 11회차부터 15회차까지 트레이닝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려주시면 끝까지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그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달리기 하다가 트레이닝에서 얘기를 좀 드렸죠. 러너스 하이, 아마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는요, 달리기를 할 때 느끼게 되는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굉장히 황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뒤에다가 하이를 붙이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달리기였기 때문에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를 좀 저희가 다른 활동에서도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정 선수들 있죠? 조정 선수들의 경우에는 로어스 하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조정에 이를 갖다 계속 이제 저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이것도 끝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에 황홀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분들은 로어스 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운동이든 뒤에다가 하이를 붙이시면 돼요. 다만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은요. 운동 동작을 쉬지 않고 끝없이 반복하는 운동에서 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달리기에서 많이 느끼게 돼요. 자, 근데 이런 러너스 하이는요. 러너스 하이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나도 혹사를 당했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엔돌핀이라는 쾌락 물질,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핀입니다. 엔도르핀, 모르핀 둘 다 발음이 비슷하죠. 이 차이는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우리 몸에서,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엔돌핀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약 성분입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마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는 극한의 어떤 쾌감과 황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이제 경험해 보고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달리는데 다리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몸이 뭔가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기분, 그리고 엄청난 어떤 정신적 쾌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엔돌핀이 분비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거는 한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극한의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게 되니까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러너스 하이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굉장한 어떤 특혜 혹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선물이라고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쾌락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만약 러너스 하이가 선물이라면 모든 러너들은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즉 달리기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극한의 달리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한계를 넘나드는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건 부상을 부르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달리기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때문이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실. 러너스 하이로 얻은 쾌감의 어떤 쾌락의 그런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주 맛보면 맛볼수록 러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 러너스 하이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달리기의 즐거움이 러너스 하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또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극한의 달리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몸은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조금씩 강해집니다. 성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자, 중독된 사람들은 그러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감정을 또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달리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와 목표는 사라지고 그냥 그 순간적인 쾌락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러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요, 저는 러너스 하이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이런 짧은 단기적인 즐거움과 쾌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짧은 순간 엄청난 그 극한의 쾌감을 맛보게 되면 그거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를 그런 짧은 쾌락의 순간만을 위해서 달리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달리기를 하면서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와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달리기를 하면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너스 하이가 오면 그것은 경고다.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가 오게 된다면 아주 이런 기분 좋음은 감사하지만 지금 페이스를 줄이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달리셔야 됩니다. 잠시 맛봤던 그 러너스 하이의 쾌감은요,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와 달리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장거리 달리기, 장기간 러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장기간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10회차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비교도 참 제가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요, 자신의 아이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젊은 분들도
아니면 학생분들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어른들이 다른 아이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도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것이 또 비교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신을 신고 있고 좋은 가방을 메고 있고 비싼 선글라스나 모자를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를 하죠. 멋진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 보면 정말 최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는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SNS는 처음 시작은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비교를 계속해서 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인스타그램을 가끔 가다 하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달린 기록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저와 저 자신과 비교를 해요.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을 감정이나 행복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 사람의 달리기 기록이 먼저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빠르네, 나보다 느리네, 이걸 먼저 파악합니다. 나보다 더 멀리 달렸네, 장거리를 달렸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니까요. 네, 이런 경쟁들은 또 세대가 지날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부모님 세대도 힘들었고 저희 세대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지만 점점점 그 경쟁의 어떤 강도랄까요? 이런 것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요즘 이제 학생분들 보면은 참 힘들겠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들은 마치 뭔가 유전자에 이 경쟁과 비교라는 단어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비교는 경쟁이고요. 경쟁이 사람을 성장시키죠. 제가 부상을 당하는 3가지 정신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과욕, 과신, 그리고 과도한 경쟁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과욕에서 과자만 빼면요, 다 좋습니다. 욕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쟁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동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비교하는 마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세계적인 성인들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한다고 해도요, 그 비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더 오래 달린다고 해서, 더 멀리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늘 유니크 러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 러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니크 러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비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이 달리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투철하게 이빨 꽉 깨물고 경쟁에 임해야 됩니다. 유니크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비교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전한 비교를 하시려면요, 자신만의 달리기에 대한 뿌리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늘 유니크 러닝, 나만의 달리기란 무엇일까? 나에게 달리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죠. 많은 의사들이 그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근데 그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뭘까요? 우울증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달리기겠지. 민티런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당연히 100% 달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달리기가 1등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걷기를 추천을 하는 걸까요? 그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난 걷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이건 할 수 있지라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를 많이 추천해요. 또 더불어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걷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약간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고 효과도 크게 체감할 수 있으니까 걷기를 추천할 수밖에 없죠. 자,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른 달리기는 어떨까요? 달리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우울증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은 저희 민티런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걷기도 사실 우울증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달리기가 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에게 달리기 정말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이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울증이 개선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몸 안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어요. 약도 대신에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달리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는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약들, 그러니까 항우울제하고 달리기, 이거는 둘 다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예요.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우울증 증세가 개선된 것이 약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굉장히 큰 상태죠. 그런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원을 찾아가고 항우울증제를 복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긍정적 효과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반면 달리기를 통해서 우울증 증세가 개선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실상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내 자신의 몸에서 뭔가 이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등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위험한 순간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짐을 들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상에 딱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굉장히 뭔가 벅찬 감정은 있겠죠. 와, 내가 정상까지 올라왔구나. 힘들었지만 이겨냈구나. 이런 감정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다른 분의 도움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절 없이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등반을 맞춰서 정상까지 올라가셨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강해지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훨씬 더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절대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 나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갖다가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외적인 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적인 힘으로 해결했다라는 심리적 인지가 좀 더 클 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츰차츰 외적인 요인들을 줄여나가고 내적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정도를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점점점. 처음에는 약의 도움을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뭐 좋다고 달리기를 추천한다고 해도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리기를 또 시작하지 못합니다. 걷기와는 달라요. 걷기는 뭐 나도 할 수 있지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달리기는 와, 나 진짜 학창 시절에서 잠시 뛰어본 거 말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뛰어본 기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달리기 시작을 못 하시게 돼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30분 달리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제가 매직 넘버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1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엄청 부담을 가지세요. 정말 부담 가지시는데 30분 하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정말 예전부터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1시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바로 그냥 막 다들 기겁을 해요. 어떻게 1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요? 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0분 하면은 30분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트레이닝은 1분만 뛰면 돼요. 이러면 1분 정도는 그래도 뭐 뛰면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30분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분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장거리 달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약간 생체학적으로도 의미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30분 달리기를 성공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자격증 혹은 면허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진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달리는 순간순간 그 밀물처럼 몰려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신 후에 달리기를 오랜 기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자신감이 정말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달리기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별다른 걱정 없이 내가 예전에 성공했었는데 뭘 이런 생각하시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30분 이상은 쉬지 않고 달려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쉬는 게 아니지. 어쨌든 그런 분들은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처음 시작이 힘든 것이지 30분 달리기만 클리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여러분 딱 5번 남았습니다. 한 번에 마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몇 번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누누이 강조드렸죠.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하시고요. 마지막 진짜 30분 달리기를 딱 성공하셨을 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깊이 흐르는 눈물 실제로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으십니다. 저 예전에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런 진짜 눈물과 함께 딱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30분 달리기 성공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은 터닝 포인트. 이제부터 완전히 바뀐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드실 겁니다. 이 순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우울증 얘기하다 좀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좀 샜네요. 예, 다음은 달리기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러너스 하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세상 모든 거는 다 중독이 됩니다. 달리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달리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달리기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잘 압니다. 이 러너스 하이 같은 짧은 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변했고 그 이후로 일이라든지 공부도 너무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고 주변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뭔가 하루하루가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달리기에 심하게 중독되신 분들은요,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대부분은 그냥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중독되신 분들은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달리기 할 때 느꼈던 행복감이 점점 옅어지고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달리기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달리기를 오랫동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달리기를 하기 전보다 더 심리적으로 다운된 상태가 돼버려요. 달리기를 할 때는 정말 하이인 상태에서 갔다면은 달리기를 안 하면 다시 보통 돌아가야 되는데 중독되신 분은 더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재밌죠? 아까 우울증에 달리기가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중독되신 분들은 달리기를 못해서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혹은요, 달리기를 분명히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달리기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지켜봤을 때 대부분은 약간 그 기록 중심의 달리기, 이런 것들에 어떤 중심을 좀 두시고 달리기를 하신 분들,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점점 새로운 자극이나 아니면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새롭거나 강하거나. 그런데 이것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 달리기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부상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달리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달리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달리기에 얻었던 즐거움, 쾌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부상이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 하면서 억지로 나가서 달립니다. 그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러너들한테 뛰지 마라고 얘기해봐야 뛸 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감을 잊지 못하고 분명히 의사가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뛰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부상이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또 뛰면, 그러면 더 큰 부상이 생기죠. 악화되는 겁니다.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상이 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달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다운됩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달리기 중독을요, 좀 아름다운 단어로 미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죠. 열정과 집착, 열정과 중독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선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기준, 열정과 집착, 열정과 중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기준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아직 그 기준을 찾아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기준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두시던지 간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보다 앞서는 건 절대 없습니다. 유니크 러닝이란 단어를 제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유니크 러닝이란 단어의 내면에는요, 여러분이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니크 러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멀티 유니버스, 평행 우주라고 하죠. 그런 평행 우주가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행 우주인 사람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즉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비교를 멈추는 것들도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죠.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본질을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정말 트레이닝 이 10회차까지 오면서 이 보충 수업을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하죠. 달리기를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달리기의 목적, 목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래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달리기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죠.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본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끔 수단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가 그냥 그 수단이 아니라 달리기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달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제가 러닝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달리기 그거 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죠. 달리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리기를 바쳐야죠.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수많은 갈등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부터 치고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까지. 하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컨트롤 능력은 비단 달리기를 통해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달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리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끝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중독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중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중독된다는 게 좀 표현이 웃긴데 아무튼 달리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더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사람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달리기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뭐 동료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모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회적인 관계에 맺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그 자극을 받아들이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쾌감을 얻거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분노를, 아니 왜 나한테 분노를? 근데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과 제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하지만은 관계를 끊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랑.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에. 저는 그거를 달리면서 풀어냈어요. 저는 달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달리면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의 얼굴을 막 떠올려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달리기라면 신기한 점이요. 그거 떠올리면 안 좋아질 것 같죠, 기분이. 근데 저는 어땠냐면은 그거 떠올리면 어느 순간 약간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좀 측은해지면서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한편은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저희 주의력이 점점 그 사람이 아닌 용서를 하던 말던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처음에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렸지만 달리기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점점점 저의 어떤 시선이 저희 주의력이 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던 못 살든
나보다 직급이 높든 말든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인기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달리기를 하는 순간 오직 저 자신만을 바라보고 돌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젠 전혀.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이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제가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달리기 철학이 없는 러너들은 다른 러너들에게 휘둘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그 다른 러너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막 흔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철학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철학은 여러분들만의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굉장히 근사한 철학이 아니어도 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자신의 철학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그런 철학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철학이면 남이 썼던 문구를 가지고 오시던 남들이 보기에 유치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브리핑 하시고 PT 하시고 점수 받고 그럴 거 아니시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머리가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머리가 활짝 열려요. 머리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열린 그 머리에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진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달리기 철학, 여러분들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달리기로 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게 바로 나의 달리기구나 하는 순간이 오면서 전율이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우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달리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저기 민티런은 달리기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아마 궁금하신 분이 계시겠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요. 제가 달리는 이유는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만의 유니크한 러닝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유니크 러닝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세운 철학이 평생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크 러닝 그리고 not number one but only one입니다. 자, 방금 얘기 드렸던 not number one but only one 문법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오래전 나왔던 책의 제목이었나?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워낙 인상 깊어가지고요. 민티런의 캐치프라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민티런 캐치프라이즈는 not number one but only one입니다. 자, 여러분 넘버원은 세상에 단 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넘버원도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넘버원은 없습니다. 그 기록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only one은 존재합니다.
온리원은 누군가에게 온리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리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에게 온리원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리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에게 온리원일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온리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리원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 우리는 온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넘버원 아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에게 온리원 아빠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잠들기 전에 아이 얼굴을 쓰다듬는 그 작은 과정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비록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사준 아빠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아이의 기억에서 영원한 온리원은 제가 노력하는 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아이들이 잠들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방금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에 키스를 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잘 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넘버원인지 온리원인지.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온리원이 되고 싶다면, 온리원 러너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온리원 러너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이제 한참이 흘러서 지금 1시간이 넘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너무 좀 이 보충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보충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막 종 쳤는데도 계속 수업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제가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얘기를 드린 거니까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렸던 이야기들은 민티런의 철학을 좀 관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5회차의 시간 동안 오늘 얘기 드린 이야기들을 아마 몇 번은 더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다른 민티런의 어떤 철학들은 앞으로도 민티런 영상이나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게 될 겁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물꼬를 트는 어떤 마중물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반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물음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뭔가를 찾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순간들 정말 짧습니다. 이제 5번의 달리기가 남았잖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보시면 이 5번의 달리기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장담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달리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고 30분 달리기에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그런 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30분 달리기를 도전하시고 성공하는 그날 그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크게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30분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매번 나오기 힘든 그 힘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매번 나오셨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달려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변화시킨 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이 변했고 저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아니죠.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고요. 끝까지 남은 5회차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10회차의 보충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11회차 트레이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11회차 트레이닝 즐겁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바이바이.